오늘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선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서영입니다. 네, 오르락 내리락 어지러운 장세 속에 양시장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이틀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 그 이후에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했던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 하락하며 5,59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 전환하며 6,000선을 노려보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더 깊었는데요. 2.7% 하락하며 644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좀 하락했지만 그래도 올라와주는 종목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조선주가 오랜만에 올라와줬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조선주들이 그래도 강세로 마감을 해줬고 그리고 오늘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었죠. 역대 최대 수준의 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와 함께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도 이야기를 꺼냈지만 결국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늘은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7월 시장의 마지막에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지 오늘 1시간 동안 주식 라운지와 함께 찾아보시죠.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주식 라운지는 일조를 포착하는 남자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폭풍이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 이슈들을 좀 소화하면서 등락을 반복했고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는 5,000피도 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인사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범투자자원의 박태욱 전문가입니다. 사실 저도 하방 서킷 2방 연속으로 맞는 건 처음 경험합니다. 그만큼 증시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틀 연속 강한 하락들을 좀 보여줬고 뭐 정말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뭐 주식시장이 이제 끝났다. 뭐 주식시장은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망했다. 뭐 증시가 없어질 거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이 메커니즘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이 뭐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의 큰 틀을 보게 됐었을 때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서 고평가 구간으로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열광하고 이제 매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쨌든 고평가 구간에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저평가 구간으로 주가가 떨어져요.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적정 주가와 고평가가 올라가는 이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는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의 이제 상승들을 많이 보여줬고 일부 조정들이 나왔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25년 들어서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강하게 나왔다. 근데 이 강하게 나온 게 너무 단기간에 나왔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이제 한 달 기준에 주가가 30%, 40%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뭐 코로나 때나 금융위기나 IMF나 이때 다 계산해 보더라도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에 걸쳐서 파동들을 그려주면서 막 지수가 한 40% 정도씩 빠진 적은 있어도 이렇게 단 한두 달 만에 지수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무너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락이 뭐 하락장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 그에 대한 차익 실현들도 너무나 빠르게 나왔다. 그럼 사실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라서
뭐 시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시장이 우상향의 상승 사이클 중에 이제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하나 만들어줬다. 어쨌든 증시는 다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들다라고 느끼신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증시는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하방석기 두 방을 처음 맞는 상황이니까 저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방석기 두 방이 나오면 사실상 다음 날은 반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우리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횡보를 하면서 시장이 좀 지루하게 흘러가니까 이제는 하락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이제는 옆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또 지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시장들이 좀 언제 끝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근본을 찾아야 돼요. 이 하락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국내 증시가 이만큼 빠지기 시작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반도체 피크아웃에 관련된 우려감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내려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빠졌어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올라갈 거면 어떤 게 해소돼야 되냐?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다 영향이 있지만 제일 큰 이슈와 근본적인 원인은 이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감들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다시 상승들을 보여줄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해소되는 마지막 구간들이 저는 내일이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내일 실제로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미 증시에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캐펙스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전에 이번 주에 나왔던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도 대부분 거의 다 설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뭐 이전만큼 확대 폭이 많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확대를 한다는 기조를 가져갔었고 내일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나오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 거기에 설비 투자, 캐펙스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국내 증시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다 끝났죠. 삼성전자 오늘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 앞으로 이제 2028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이 쇼티지 현상들은 좀 더 진행이 될 거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마지막 실적 발표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캐펙스 확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훨씬 더 완화가 될 거고 그럼 증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내일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관련된 기준들이 강화가 되는데 그 내용들이 강화가 되면 이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급 쏠림들은 조금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타 섹터들에도 돈이 들어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까지 반도체만 빠졌던 게 아니고 다른 섹터들도 반도체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서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오른 게 많으니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다른 섹터들은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진 게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된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 실제로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았던 섹터들 위주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고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한 섹터들도 우후죽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이제 수익들을 좀 챙겨갈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매일 상승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매일 하락하는 시장이 좀 반복되고 있고 기술적 반등도 거의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하단을 좀 다지고 나서 올라갈 때 이전에 상승했던 시장처럼 계속 올라갈까요? 양봉 보여주면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신고가 구간이 아니고 앞에 이제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들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시장에서는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 줄 때 수익이 챙기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사고 이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이 앞으로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을 좀 잘 배워놓고 내 매매 스킬 중 하나, 전략 중 하나, 무기 중에 하나로 좀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추후에도 이제 순환매가 나오거나 시장의 상승과 하락들이 반복되는 시장을 만났었을 때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생긴다. 그래서 그 무기를 오늘 미리 잘 배워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단기 트레이딩도 단기 트레이딩이지만 기존 주도주 친구들은 결국에는 좀 느리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끌고 가는 전략들을 세우면서 2자리 이상 수익들을 챙겨가는 전략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 관련된 전략들도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좀 맞게끔 단기 트레이딩 전략과 스윙 전략들을 사용하는 방법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 방송 끝까지 보시고 새로운 내가 매매 전략들, 무기들 얻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두웠던 7월이 이제 단 하루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7월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 당시를 넘어서는 역대 최악의 월간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단순히 또 하락뿐만이 아니라 변동성 측면에서도 역대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시장 흐름을 또 전문가님이 깊이 있게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강한 상승 뒤에 또 강한 조정이 나왔고 너무 단기간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우리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 증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과정에서는 반도체 이외에 다른 섹터의 순환매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가 이제 포기하기보다는 희망을 찾는 전략을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답으로 오늘 전문가님이 일조클럽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전략이었죠. 이를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과 스윙 전략까지도 활용해 볼 수가 있고 또 당장 내일부터 공략해보면 좋을 특징주까지 준비를 해주신 만큼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과 노하우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본격적으로 일조클럽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1조 클럽 매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 사용하는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1조 클럽 매매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1조 클럽 매매는 하나의 섹터에 거래 대금이 얼마? 1조 이상 시장의 수급이 집중된 주도 섹터로 우리가 1조 클럽 매매, 이 안에서 매매하는 걸 1조 클럽 매매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섹터는 매일 바뀌겠죠. 최근에는 시장이 반도체가 계속 강했기 때문에 반도체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장의 수급들이 좀 분산되면서 퍼지기 시작하면 거래 대금의 1조 이상 시장 수급이 집중된 이 주도 섹터가 바뀔 거라는 거죠. 물론 반도체도 쉬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계속 있겠지만 그 사이사이 반도체 쉬어가는 날 다른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도 섹터를 찾아내는 그 기준이 뭐냐? 거래 대금이 그 섹터에 1조 이상 들어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근에도 시장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최근에 반도체가 제일 강했어요. 반도체가 제일 시장에서 관심 키워드였고 대금도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움직였던 친구들이 누구 있었어요? 로봇 친구들도 움직였었죠. 최근에 떨어졌었지만 그래도 신재생 관련된 친구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전선 이런 친구들도 최근에 한 번씩 툭툭툭 튀었단 말이에요. 반도체 쉬는 날에. 근데 이런 순환매가 8월 달엔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오늘 주도 섹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1조 이상 대금이 그 섹터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들어온 섹터 안에서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하는 걸 우리가 1조 클럽 매매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 키워드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메인이고 이 기준들을 잡는 방법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왜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는 주도 섹터에서 매매를 해야 되냐? 왜 수급들이 쏠리는 수급이 모이는 저기서 매매를 해야 되냐? 거기서 매매해야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수익이냐 손실이냐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을 높이는 게임이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들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확률들을 높여가기 위해서 수급이 쏠리는 곳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조로 크게 잡았던 건 우리가 단순 테마성인 친구들은 아예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아예 단순 테마성의 친구들은 보지 않을 거고 하나의 섹터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다는 건 오늘 시장 자금이 확실히 이쪽으로 간다. 이 방향성을 확실히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한다는 기준이 1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장의 자금 방향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 기준이 1조라는 대금이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걸 1조 클럽 매매라고 하고 거기서 수급 쏠린 곳에서 매매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는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 3단 검증 매매 구조를 활용하면서 앞으로 승률들을 더 높여 나갈 겁니다. 승률들을 더 높여 나갈 건데 이 세 가지 도구들을 활용할 거예요. 검색기랑 매수빔, 방패선 이 세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승률들을 높여 나갈 건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 1조 클럽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이 매매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매매 기준이 이 세 가지 도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검색기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검색기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오늘 주도 섹터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그 섹터를 공략한다라는 기준을 잡는 게 검색기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오늘 어떤 섹터를 매매할지 정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섹터 안에 종목을 사야겠죠. 어떤 종목을 살 거냐. 그 종목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 매수빔이라는 친구를 활용할 겁니다. 이 도구를. 세 번째는 이 방패선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타점들을 잡아 나갈 건데 타점을 잡는 기준은 이 방패선이라는 친구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도구들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나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생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이 세 가지 도구를 제가 우선 무료로 다 증정해 드릴 거예요. 검색기, 이 매수빔, 방패선 세 가지 도구 우리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매매 기준이 되는 이 세 가지 도구들 모두 다 무료로 증정해 드릴 거니까 생방송 중에 참여하셔서 이 도구들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도구들을 제가 오늘 증정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이제 아침에 이제 생방송 라이브를 해요. 생방송 라이브를 하는데 여기서 뭐 실제로 다 볼 수도 있고 실전 매매 노하우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검색기도 뭐 굳이 내가 이런 것들을 도구들 설치 안 해도 괜찮아요. 어렵다면 안 해도 됩니다. 라이브에만 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검색기를. 그래서 라이브에서 장점은 뭐냐? 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오래 써왔던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오래 썼던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이 뜨는지 볼 수 있고 제가 뭐 어떤 친구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1조 클럽 검색기도 실시간으로 라이브에서 볼 수 있고 장중에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친구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실전 매매 노하우들까지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혼자 사용하셔서 잘 사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대부분은 혼자 처음에 사용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실전 매매 노하우들을 좀 얻어 가셔서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좀 더 잘 활용하고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실전 매매 사용 방법들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문자 참여 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운 한 달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앞으로 찾아올 기회들을 잡아보기 위한 전략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시장에 수급이 몰리는 곳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1조 클럽 전략이었죠. 네, 결국에 자금이 몰리는 종목이 또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SK 이터닉스처럼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도 이 전략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 전략을 쉽게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1조 클럽의 세 가지 도구들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검색기와 매수빔을 통해서 주도 섹터와 종목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방패선을 통해서는 까다로웠던 타점까지도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구들과 함께 방송 특징주까지 두 가지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도구와 종목들 받아가셔서 8월에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 만큼 세 가지 도구들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방송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도구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증정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도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기본을 알아야 추후에 응용해서 실전 매매에 활용할 수 있듯이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로직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주식과 관련돼 있는 뉴스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돼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는 알아내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강한 친구들이 검색이 되는 게 일조콜로 검색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매일매일 그런 친구들이 검색이 됩니다. 우리가 장 개장하기 전에 뉴스들이 몇 개 나옵니까? 몇백 개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뉴스가 어떤 게 콕 찍어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는 친구들을 검색을 아침부터 일찍 해주고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친구들을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조콜로 검색기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럼 검색기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런 친구들이 매일 검색이 되냐면 첫 번째는 거래 대금입니다. 자, 거래 대금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강한 친구들, 시장을 주도하는 친구들이 일조콜로 검색기에 검색이 되는 건데 실제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왜 기준을 잡냐면 장 초반부터 어느 한 종목이 거래 대금이 한 3천억 터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많이 터진 건데 아침에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3천억이 어떤 종목이 터졌어요. 그럼 그 종목이 아침에 3천억이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건 사고 팔았던 그 금액이 3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장 초반에 이른 시간에. 그럼 그 장 초반에 이른 시간에 3천억이 이 종목이 거래가 됐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많은 대금들이 이 종목에 쏠렸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시장의 관심도도 높고. 그럼 그 종목이 왜 아침부터 그렇게 돈도 많이 모이고 관심도 높고 수급들이 쏠려 있느냐? 그 종목에 전날에 됐건 아니면 그날 아침이 됐건 종목에 모멘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수급들이 쏠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역할이 일조콜로 검색기다. 그래서 거래대금 기준으로 검색기를 만들어놨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 섹터의 관심도가 증가된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제가 로직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변동폭이 증가하는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고 이 모든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건 없어요. 자동적으로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들이 포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좀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대금들이 들어오고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고 그런 친구들이 자동으로 검색기에 포착이 되니까 포착되는 종목들 중에 제일 많이 포착되는 섹터가 그날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기를 오늘 어떤 섹터 안에서 매매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잡는 기준 역할을 해주는 게 일조콜로 검색기고요. 자, 그 다음은 매수빔이라는 친구인데 차트를 여기 잘 보시면은 차트에 이 핑크 색깔 선이 있죠. 요걸 우리가 매수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섹터는 검색기를 통해서 정했어요.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를 정해야 되는 건데 매수빔이 있는 종목을 산다는 기준을 우리가 잡아가는 겁니다. 그럼 매수빔이 그럼 언제 뜨냐? 매일 뜨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뜨냐? 어떤 기준에 뜨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매수빔이라는 친구는 평소 대비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구간을 일봉상으로 표현해 놓은 게 매수빔이에요. 그러니까 섹터도 오늘 강하고 매수빔이 있다는 건 그 종목도 평소 대비 오늘 대금이 많이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종목들만 검색이 되게끔 해놨으니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매수빔이 있는 종목을 산다. 이 두 가지 기준만 지키더라도 우리가 오늘 강하게 돈 들어오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게끔 제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건 이 방패선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 방패선은 이 5분 봉상 명확하게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이 방패선을 돌파해 주거나 방패선 위에서 대금들이 터지게 되면 급등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패선 위에 있다면 매수 구간, 이탈하면 손절 라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게 방패선이에요. 자, 5분 봉상 차트로 보면 이 하단의 빨간 색깔 선, 이게 방패선이거든요. 방패선보다 위에서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들을 보여주면
주가가 급등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이 방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조 클럽 매매가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준들만 잘 지키면 생각보다 쉬운데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매수빔이 있는 종목을 산다는 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이 두 개만 지키면 오늘 강하게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게끔 제가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방패선을 이용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타점들만 잡아나가면 된다. 이게 1조 클럽 매매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들만 좀 잘 지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결과들, 좀 더 높은 승률을 좀 챙겨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다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뭐 실제로 실전 매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것들은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라이브 매일 한다고 했습니다. 라이브에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하나, 두 개씩 차분하게 배워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일조 클럽 매매를 잘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얻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7월 무더운 날씨지만 이와는 반대로 현재 시장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포에 휘둘리고 또 포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희망과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님이 또 투자를 하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일조 클럽의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검색기와 매수빔 그리고 방패선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수많은 종목 가운데에서도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종목을 쉽게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이 있을 만큼 당일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전문가님 방송 특징주들 어려운 7월 시장 안에서도 30%에서 최대 50%까지 기록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식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실전에는 정말 어떤 종목이 포착됐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7월 시장이 정말 어려웠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오늘은 없었어요. 오늘은 없었고 우리가 어제 하방석기 걸린 날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뭐 죽거나 무너지는 날도 웬만해서는 검색이 되고 거의 주식시장이 거의 1년 기준에 한 220거래일에서 240거래일 정도 열리거든요.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그러면 그중에 거의 200일 이상은 뜬다고 보면 됩니다. 220일 기준에 한 200일. 240거래일 중에 한 210 정도? 거의 통상적으로 이제 정말 시장이 말도 안 되게 무너지는 날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90% 이상 오늘 강한 종목들은 모두 다 검색이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어제 기준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제 기준에는 장 초반부터 이제 로봇주가 강했어요. 아마 어제 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장 초반부터 이제 로봇주들이 검색이 된다. 그리고 식품이나 화장품 검색되는 건 시장이 빠지니까 소비재 쪽으로 돈이 일부 가는 거니까 그 부분들 말고 시장을 주도하는 건 어제는 로봇이었다. 장 초반부터 로봇이 강했어요. 그래서 로봇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은 SPG다. 그래서 SPG를 더 우선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일조 클럽 검색기에서 어제 기준에 로봇주가 검색기 5개 검색이 됐는데 3개가 로봇주였어요. 로봇주가 시장에서 제일 강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SPG가 대장이니까 SPG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SPG가 일조 클럽 검색기 검색이 됐었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 매수빔이 있었냐가 두 번째 기준이라고 했어요. 매수빔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일조 클럽 매매 기준들이 부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방패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SPG가 원래 장 초반에도 검색이 됐어요.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부터 검색이 돼가지고 장 초반부터 검색되니까 SPG 잘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때도 이제 방패선 뚫어주면서 주가가 상승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왜 빠졌냐? 시장이 빠졌어요. 시장이 빠지면서 하방 서킷이 걸렸는데 SPG라고 안 빠집니까? 같이 빠져야죠. 같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방패선들을 지지받아주고 다시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다시 SPG가 검색이 됐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제일 강했던 건 로봇이었고 그중에 대장은 SPG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고 매수빔도 있었고 장 초반에도 똑같은 모습 보여줬고 오후장에 2시 조금 넘어서 2시 9분에 여기서 검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들 보여주면서 어제 하방 서킷 걸린 날에도 9% 이상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SPG라는 종목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이전 시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조선 섹터가 제일 강했어요. 검색됐던 종목들이 4개인데 뭐 방산, 바이오, 조선이었어요. 그럼 조선 섹터가 제일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날도 이제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 친구들 중에 이제 제일 강한 게 현대임스라고 제가 이때도 이날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제로 이날 기준의 검색이 다시 한번 됐는데 장 초반부터 검색이 되면서 제가 조선 친구들이 강한데 그중에 대장은 현대임스니까 현대임스를 우선적으로 잘 봐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고 두 번째 기준은 매수빔이 있었다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기준은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느냐예요.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 있었느냐. 실제로 방패선 여기 있고 그 위에 주가가 있었고 조정 나오고 대금 터지면서 상승들 보여주는 이 초입에 여기 검색기에 포착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승들 보여주면서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17.4%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줬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전에 신재생 강한 날, 최근에 이제 3일 동안 신재생이 빠지긴 했지만 시장이랑 함께 그 전에 신재생이 엄청 강했어요. 신재생이 엄청 강했고 그 중에 제가 신재생 대장은 제가 맨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라이브에서도 신재생의 대장은 SK 이터닉스다.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일조클럭 검색기에 SK 이터닉스 검색됐고 이날 신재생, 데이터 센터, 전력 이쪽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이터닉스가 검색계도 장 초반에 있었고 두 번째 매수빔도 있었다. 마지막 기준은 뭐죠?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냐가 포인트였어요. 장 초반에 9시부터 검색이 됐고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23일 기준에 검색기 포착되고 나서 23.43%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모습?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촉굴로 검색기랑 매수빔이랑 방패선이랑 도구를 세 가지 이렇게 활용하고 기준들을 잡아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생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검색기, 매수빔, 방패선 모두 다 증정해 드릴 겁니다. 무료로 증정해 드릴 거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세 가지 도구들 내가 잘 설치하고 혼자 잘 사용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이것들은 뭐 설치하는 것도 귀찮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막상 해보니까 혼자 하니까 어렵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아침 라이브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생방송 라이브를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에 오시면 설치 같은 거 안 해도 실제로 일조클럭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보는 것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설명해 줍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어떤 친구들 위주로 봐야 되고 시장 상황이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실전 매매 노하우들까지 다 얻어갈 수 있어서 이 세 가지 도구들을 현재 시장에 맞게 어떻게 제일 잘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도 아침에 꼭 참여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 아침 라이브 정말 많은 분들이 보거든요. 한 500분 정도가 제 방송을 보고 제가 다시 보기 올려놓으면은 한 1,500분 정도가 제 영상 다시 보기 하세요. 그러면 최소 하루에 2,000분 이상이 제 방송을 챙겨본다는 건데 하루에 1시간씩. 왜 이분들이 정말 바쁜 9시 이 시간에 제 방송을 챙겨볼까요?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이 많은 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일부터라도 함께 하셔가지고 라이브 같이 보시면서 매매, 시장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 제가 누구보다 좀 빠르게 캐치하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서 실전 매매 노하우들도 얻어가시고 경험치도 공유 받으시고 실전 매매에 도움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어지러운 시장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었죠.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또 전문가님의 검색기에 포착됐다라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던 시장이었는데 이와는 상반되게 최대 20% 급등으로 마감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SPG였는데 전문가님의 검색기에 오후 2시쯤이 포착이 됐고 이후에 9%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하락장 안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검색기에 또 자동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7월에 짚어주신 방송 특징주 SK이터닉스는 지금 최대 52%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과 전략을 말씀해 주신 만큼 또 전문가님과 함께 8월의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지금까지 짚어주신 내용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사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단기 매매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또 실시간으로 시장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확실히 시장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들로 사용을 하는 건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들을 빠르게 찾아서 일부 변동이 있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좀 끌고 가는 전략, 스윙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뭐 여건상,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상 단기 트레이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스윙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스윙 매매가 뭐냐? 한 2주, 뭐 한 달 이렇게 가져가면서 스윙률을 2자리 이상 챙겨가는 전략들을 스윙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돈의 흐름을 좀 빠르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스윙 매매를 할 거면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그 초입 구간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다 들어오고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갔었을 때 그때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들을 발견해서 여기서 일부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결과들을 2자리 이상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돈의 흐름들을 읽는 방법, 이 돈이 들어오는 초입들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게 한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좀 얻어갈 수 있게끔 제가 패턴들을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패턴들을 좀 활용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들을 보다 손쉽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패턴들이 뭐냐면 우리가 앞부분에 활용을 했었던 매수빔 있죠. 이 매수빔만을 이용해서 패턴화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보다 단순해서 이거 한 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매수빔이라는 친구가 일봉상 자주 포착이 된다는 건 지속적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신호예요.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차트랑 같이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은데 해당 차트를 봤었을 때 아까 매수빔 제가 말씀드렸죠. 일봉상 이 핑크 색깔 선이 생기는 걸 매수빔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검색이 될 때 주가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 올라간다. 자,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검색이 되니까 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검색이 된다는 건 이 종목이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빔이 자주 뜬다는 건 돈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 끌고 가면서 수익 매매를 활용을 하고 2자리 이상 수익을 챙겨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제가 너무 쉽죠? 너무 심플하고 쉬워서 정말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6월달, 7월달에 와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결과만 보더라도 실제로 매수빔 기준으로 제가 뽑아서 말씀드린 종목들이거든요. 보시면은 결과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PSK를 제가 6월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77.9%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원희가 EPS 제가 말씀드리고 56%, 테스 말씀드리고 28%, SK이터닉스는 제가 7월달 들어서 말씀드렸고 52.9% 추가적인 상승, 대원전선도 제가 7월 10일 날 말씀드리고 34.5%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다 2자리 이상 상승했죠. 이런 친구들 제가 찾아낼 수 있었던 게 이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검색되는 걸 확인하고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뒤에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시 몇 개만 볼까요? 자, 원익 IPS를 좀 보면 이때는 이제 한 번 검색이 되고 말았을 때는 그 뒤에 주가가 뭐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때도 잠깐 검색되고 하락하거나 뭐 없잖아요. 뭐 없는데 확실하게 대금이 터지면서 이때 매수빔이 2번 연속 검색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 붙어서 검색이 됐던 건 없었어요. 원익 IPS가. 이틀 연속 매수빔이 검색이 돼서 제가 이 2번째 검색된 날 뭐라 했냐면 내일 시초가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돈이 들어온 초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초가, 다음날 시초가 기준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56% 상승을 보여줬고요.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이터닉스도 주가가 떨어질 때는 매수빔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도 매수빔이 없으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네,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검색이 되고 눌러주고 반복적으로 검색이 되고 눌러주고 이런 구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제가 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냐면 자, 매수빔이 연속적으로 검색이 되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또 검색이 되는 이 구간을 말씀드렸어요. 아, 매수빔이 보이고 조정 나와서 빠질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매수빔이 검색이 여러 번 되면서 올라온다라는 건 아, 이 친구는 여기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 다음 날부터 잘 봐라. 이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 9, 10, 11, 12, 13, 14. 14일 걸렸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주식시장이 5일 열리죠. 일주일, 2주일, 3주. 3주 만에 52.9% 상승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수익 매매예요. 이런 게 수익 매매. 실제로 이제 대원전선도 보게 되면은 대원전선도 이때 매수빔이 있고 조정받을 때 없고 매수빔이 다시 있으면서 주가 뛰었고 조정받을 때 없고 최근에 보세요. 자, 매수빔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검색이 되죠. 박스 구간에서 매수빔이 계속 검색이 된다는 건 이 구간에서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날이 요때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매수빔, 조정, 또 매수빔, 조정. 아, 여기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구나. 올라오기 시작할 때 여기서 대원전선 말씀드렸고 주가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34%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빔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돈이 들어오는 초입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수익들을 2자리 이상 좀 끌고 가면서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검색기 매수빔 방패선 수익 매매를 활용하는 이 매수빔 모두 다 무료로 증정해 드릴 거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수빔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좋고 혼자 잘 쓰면 너무나 좋죠. 근데 혼자 봐도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에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돼요. 제 라이브 화면이거든요. 이게 라이브 화면을 보면 실제로 매수빔이 있는 화면으로 제가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종목이 매수빔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매수빔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궁금한 것들 충분히 라이브 생방송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물어볼 수가 있겠고 뭐 장 초반에는 일조 클럭 검색기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장중에 실전 매매 노하우도 얻어가고 우리가 수익 매매를 활용하는 매수빔에 대한 것들도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고 많은 경험치 노하우들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문자 참여 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항상 단기 트레이딩과 스윙 전략, 투트랙 전략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단기와 스윙 모두 전문가님의 일조 클럽 도구들을 통해서 활용해 볼 수가 있었죠. 먼저 단기 트레이딩을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또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윙 전략의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좀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막상 어떤 종목을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가 봐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를 위해서도 전문가님이 매주 종목을 엄선해서 특징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특징주의 경우에는 PSK가 최대 77%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또 7월에 말씀 주신 SK 이터닉스는 상한가까지 기록하며 최대 52% 그리고 대원전선도 어려운 7월장 안에서 벌써 34%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두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대금이 모이고 있는 일조 클럽 매수이 포착된 종목 중에 하나는 오늘도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여지고 매수빔이 있는 LG 생활건강 보시면 됩니다. 자, LG 생활건강이 우리가 어쨌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소비재 친구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주가는 LG 생활건강이 계속 빠졌어요. 시장에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매수빔이 2번 연속 검색이 됐고 그 뒤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매수빔이 검색이 되면서 대금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전에 매수빔 떴던 요 구간들 매물까지 다 소화해주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거든요. 여기에 변동성은 일부 나오면서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부터 LG 생활건강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오늘 특징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삼성전기는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이 뭐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오늘 실적 발표 나왔죠.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상회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되면 삼성전기가 뭐가 좋냐?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MLCC입니다. MLCC를 만드는 대한민국 탑 기업이 삼성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본의 노무라 증권 쪽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일본 측에서도 이제 9월 달에 MLCC 가격을 또 올린다고 합니다. 왜? 어쨌든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9월 달에 이제 일본도 MLCC 만들거든요. 일본에서 만드는 MLCC 회사들이 판가 ASP 가격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삼성전기도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이 피크아웃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해소가 안 되어 있지만 데이터상은 사실상 우려감들로 빠진 거라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전장 산업용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카메라 모듈 포함해가지고 이제 다른 고부가 제품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장이랑 산업용 비중들을 올려가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빠지고 반도체 빠지면서 삼성전기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거의 고점 대비 60% 빠졌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들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5만 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만 원 체크해 보시면 되고 시초가부터 분할로 매수가가 적혀 있죠. 내일 시초가부터 손절가 오기 전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삼성전기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LG 생활건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의 경우에는 삼성전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호실적을 기대했던 기업이었는데 매수가의 경우에는 내일 바로 시초가에서 분할 매수하는 접근 또 짚어주신 만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종목과 전략 앞으로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박태욱이라고 세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공부방에서는 당일에 강한 섹터와 종목에 포착할 수 있는 1조 클럽의 세 가지 도구들을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기와 매수빔을 통해서 주도 섹터와 종목에 포착할 수 있고 또 방패선을 통해서는 어려웠던 타점까지도 보다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어제 폭락자 안에서도 20% 급등한 SPG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검색기 활용하는 방법은 전문가님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개장 전에 시장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서 검색기에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는지 1등주부터 2등주, 3등주까지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처럼 힘든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또 소통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공부방 오늘도 열려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박태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주식 라운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